안녕하십니까.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또 이 사이버 강의로 한 주 더, 또 몇 주 더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럴 환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서 좀 더 집중해 주시고, 또 제가 올려드린 파일을 이용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주차 강의는 자기소개서 작성 사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자기소개서 작성을 직접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록을 긍정화시켜야 되고 또 보기 좋게 잘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차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리한 단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실습을 통해 자기소개서 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 불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좋은 자기소개서 내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단어를 선택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해주시고 좀 더 긍정화된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글쓰기 전개 방식에는 두갈식, 미갈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소개서 작성은 모든 비즈니스 문서의 기본은 두갈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두갈식에 익숙해져야 되고 두갈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오아시스 작성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서 두갈식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갖고 항상 고민하고 진지하게 글감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작성 사례를 여러 건 확인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보는 가로치기라고 그러죠. 가로쓰기, 가로를 채우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3주에)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수업한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적 부분에서 뭐뭐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 표현을 지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지원자들이 이러한 형식을 갖고 문장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표현도 부득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런 표현을 자꾸 제시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기본 소양인 경우, 기본 소양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자꾸 무엇을 배웠다,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접에서 압박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프로젝트를 통해, 교과목 수업을 통해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통해라는 단어 대신에 거기에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교과목 수업을 들으며 이런 식의 표현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쓰는 이 통해라는 단어도 가급적 지양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또한 그러므로 문장이 길다 보면은 이런 자꾸 접속사 관련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장을 단문으로 끊어 쓰는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50자 내외라고 했는데 최대 50자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짧게 쓰고 그냥 연결하면 되고, 특히 강조할 때 이제 제가 지금 특히
무엇을 강조할 때는 특히, 사례를 제시할 때는 실제로 요 단어로 바꿔보시면서 문장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목 사회복지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며, 이런 표현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라는 없애버리면 돼요. 사회복지론 수업을 들으며 충분히 서술이 가능하죠. 이런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학생활에 자꾸 팀장, 리더 경험에 대해서 강박을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굳이 거기에 대한 어려움, 압박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장을 했었으면 팀장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서술하면 되고, 팀원으로 활동한 것도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팀장으로서 어떤 행위를 나타냈을 때는 처음에는 잘못하고 나중에 잘했다, 개선했다, 이런 식의 서술 형식보다는 처음부터 잘했다 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역시 면접에서 압박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으로 처음 잘 일을 못했습니다, 추진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하거나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굳이 끌어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팀장이었다면 그냥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잘 풀어갔다 라고 서술하는 게 훨씬 더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팀원이었다면 약간의 반전이 있을 수 있겠죠. 팀장을 도와, 처음에 잘못하는 팀장을 도와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각합니다, 이 표현을 한번 쓰게 되면 계속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로 서술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에는 뭐뭐입니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고 뭐뭐입니다, 뭐뭐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형식적 측면하고 내용적 측면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귀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인용을 하는 것은, 기업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특히 어떤 내용이 되냐면 자기소개서가 아닌 기업 소개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개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인용된 내용, 어디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그것을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마찬가지로 뭐뭐 하였지만 극복했다는 형식, 팀장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어요, 요 상황이. 근데 이런 상황이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평가관 입장에서는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 보시고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였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했는데, 저 역시 무엇을 하였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쓴 게 사실이에요. 대부분 뭐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은 하였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달라는 겁니다. 결국 한쪽으로 치우침보다는 이 문장을 적절히 혼용하면서 문장을 여러분들이 전개해 나가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자기소개서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수업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주차 수업에서 성격 강점과 능력 강점을 구분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례 분석의 주요 사항은 이 지원자가 목표 직무를 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기업을 선정하지 않고 목표 직무를 선정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기업을 목표로 정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작성 내용을, 여러분들의 글감을 일관성 있게 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준비를 하실 때는 목표 직무를 2개 선정을 한다는 거 다다익선입니다. 한 3개에서 5개까지도 확장할 수가 있다. 이 지원자는 제약회사 이학 시험 직무하고 부품 제조 공정의 품질 관리 2가지 직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된 강점을 성격 강점과 능력 강점이 되겠죠. 가로치고 제가 역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12개 강점을 구분해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인데, 첫 번째, 분석기기 사용 및 시료 분석 능력서부터 마지막 계획성까지 총 12개의 역량, 즉 강점을 도출해서 서술했습니다. 자, 이러한 글감을 만들어 놓고 기록을 해놨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에서 모집 공고가 났을 때 이 글감을 이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완성도 있게 완성을 하는 겁니다. 즉, 글감을 갖고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에 맞춰서 각각 발췌를 해서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향후 구직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드리자면 대학원 원서 작성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막막하거든요. 그 서류를 딱 보면은 뭘 써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글감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췌를 해놓고 작성을 해놓게 되면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이 지원자는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중 첫 번째를 분석기기 활용 능력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윗부분에 소제목을 달고 아래와 같이 서술을 했습니다. 학부 연구생으로 실험을 진행하며 NMR, IR 및 MS 분석기기를 이용해 성분을 분석하고 그것이 목표한 대로 합성이 됐는지 표준 물질과 비교하며 확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HPLC 교육을 통해서 분석기기를 사용하여 순도, 함량 시험 등의 성분 분석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을 이용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글감을 만들어 놨을 때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보유 역량에 첫 번째 쓰실 수가 있고 지원 동기에 예시를 할 때 어떤 적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다는 지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기초 소양인 경우에 국한합니다. 이런 기술적 부분,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향상했습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무관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학 분야에 대한 지식, 전공에 대한 지식 이렇게 서술해도 될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기에는 여러분들 학점이 조금은 좋아야지 전공에 대한 지식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유기화학, 분석화학, 합성실험 수업으로 화학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시료별로 적합한 분석기기를 사용하여 성분 분석이 가능합니다. 성분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 이해, 공정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열역학 쭉 쓰시면서 습득했으며 정보의 수집, 해석, 문제 해결 능력에 자신이 있습니다. 능력 요거 빠지는 게 더 좋겠죠. 문제 해결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무엇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성공적으로 제가 썼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은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단어의 선택이 더 좋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통계 능력이죠. 이 지원자는 통계적 데이터 관리 능력 이렇게 했는데 뭐 통계 능력, 데이터 관리 능력 어떤 거를 써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품질 관리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서 통계학에 관한 지식을 익혔습니다. 기술적 부분인 거는 배웠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미니탭을 이용해 관리도에서 한계선을 넘어가는 자료의 이상 원인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QC 도구와 측정 시스템 분석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통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냥 QC 도구와 측정 시스템 분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품질 관리 지식 타이틀을 갖고 서술을 했습니다. 품질 경영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5개월의 품질 관리 교육으로 전반적인 품질의 이해력을 높였습니다. 실험 계획법으로 정도를 높이는 실험을 설계해 봤으며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제품의 수명 검사, 보존 방법 등을 숙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어색하죠. 교육으로 품질 관리 교육을 받으며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품질 시스템 이해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죠. 전체적인 품질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실습을 통하여 공정에서 부적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예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봤으며 요 전문 용어로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FMEA 그 다음에 컨트롤 플랜을 작성하며 전체적 공정의 품질 관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특히 교육에서 배운 관리계획서 작성법은 실제 업무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쓰일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대체가 가능하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이 문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좀 어려운 단어를 썼죠. 목표 성취 지향. 고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영어를 공부하여 캐나다 어학연수에서 실력을 검증받았으며 실험실에서 새벽까지 실험을 진행하며 주간 목표량을 항상 달성했습니다. 또한 저 같으면 특히 대학교 학업에 매진하여 7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뭐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영어 성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걸 보면은 한 달간 집중해서 토익 점수 200점을 올렸습니다. 300점을 올렸습니다. 이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물론 단기간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예요. 하지만 그렇게 올린 영어 실력이 영어 점수지 실력은 아니다 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가 좀 높고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은 꾸준히 공부했다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 방법을 많이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뭐 약간 성격 강점에 해당되겠죠. 배려와 수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학연수 당시 2번의 홈스테이를 경험하면서 타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 익숙합니다. 자, 익숙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안 쓰시죠? 익숙합니다. 뭐 가능합니다. 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해외여행, 아르바이트,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같이 활동하면서 서로의 가치관, 생각 차이를 인정할 줄 알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지금도 외국 친구들 및 예전에 만났던 지인들과 연락을 지속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대인관계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해외여행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한 학생이 대학 4년간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 친구는 한 번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성격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요. 다양한 곳에서 6개월 동안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금방 지루함을 느끼는 친구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다양한 아르바이트 한 것이 좋은지, 한 곳에서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문서 작성 능력을 제시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엑셀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며 문서 작성 능력을 길렀습니다. 대학교 팀 프로젝트 수행 시에는 프리젠테이션 및 보고서 작성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갖춘 능력은 품질 문서 작성, 부적합 통지서 작성 등 업무 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신입사원들이 기성세대보다는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잘하고 엑셀 등도 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정식 또 학과에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상의 교양이나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파워포인트나 엑셀은 나보다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파워포인트는 많이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능력이 있다고 한 번에 발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엑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은 좀 배운 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파워포인트는 작성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잘한다, 특히 취미 이런 거 작성할 때 내가 정말 자신 있으면 파워포인트, 엑셀 이 두 단어는 특기에 적어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다고 저는 바라봐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엑셀은 가장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엑셀을 좀 더 준비해 주시고, 또 면접에서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도 좀 평소에 연습을 해 두시는 게 구직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는 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친화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다 친화력 쓰는 것보다 이런 사례를 제시하는 게 좋죠.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의견 조정을 하거나 교류하는 데 익숙하며, 특히 팀 활동 시에 팀원들과의 많은 대화를 하면서 목표를 공유하는 모습은 팀 활력을 만드는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조직에서 협동과 융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통 능력과 조직 적응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책임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책임감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조금은 좀 과한 표현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부분 괜찮았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례를 제시하죠. 카페 파트타이머로 일할 당시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해 제가 맡은 업무를 끝낸 후 다른 직원들의 업무까지 도왔습니다. 또한 실험실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며
팀원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단어를 또한이라는 단어를 특기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입사 후에도 저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면서도 조직의 일을 우선하는 모습으로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자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번째, 마지막 사례가 되겠죠. 계획성. 무척 중요합니다. 일을 하기에 앞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사례 제시, 유기합성 실험실에서 실험점 실험 방법, 시료 취급 주의사항, 시료 구매, 그리고 결과물 분석 방법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세워 형광 합성 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히 세워. 입사 후에도 계획적으로 업무 처리를 진행하여 완성도 높은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지원자는 12가지 역량을 도출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최소 12개 이상 다다익선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의 강점과 역량 스스로 생각하고 또 친구들한테 조언을 얻으면서 그런 강점 요인을 먼저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른 사례를 이런 방법을 갖고 기록을 해두시면 구직 활동하는데 편하게 또 많이 지원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직접 작성, 실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과정서부터 약 테마, 각각 주제별로 6가지를 제시했고 여러분들은 이 가로 안에 있는 숫자 대신에 해당 단어를 여기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한 내용이 있지만 예시한 내용보다 내가 선택한 단어를 적어주시면 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본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무엇을 우선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무엇을 하면서 누가 만날 수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입사 후 무엇을 추구하며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첨부된 자료, 예시된 자료를 보면 이 내용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의 단어를 한번 찾아서 예시된 내용 대신 한번 채워보시면 좀 더 익숙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향후 독립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시한 내용 여기다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각각의 이 부분에 어떤 단어를 넣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만든 내용이고 특히 1학년이나 2학년한테 제가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 상황을 직접 적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부분을 인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성격의 장단점 실습입니다. 역시 제가 가로로 이렇게 또 해당 단어를 여기다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모습은 저의 장점이자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항상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못못을 실천하였고 친구들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가받았습니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저의 단점은 뭐뭐 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장점을 살려 회사에 보탬이 되는 직장인이 될 것이며 입사 전까지 개선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했습니다. 예시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전체 파일로 제시된 내용 있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개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직접 한번 해당 단어를 여기 위에 있는 숫자 대신에 해당 단어를 직접 타이핑해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활동사항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죠. 원래 여러분 파일에는 활동사항 및 사회생활 막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양적인 부분 때문에 이것을 분리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학교 및 동아리 활동 마찬가지죠. 제가 3-1, 3-2, 3-3, 3-4, 3-5 이렇게 제시를 했고 여러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예시되어 있는 단어가 아닌 여러분들의 활동 내용 중 차별성 있는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시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 것이 되겠죠. 이 예시된 내용을 채우는 것은 누군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내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를 참고했거나 카피했다 오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단어보다는 여러분들만의 활동 단어를 기록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고요. 3-5까지 여러분들이 이 단어 대신 여러분들의 단어를 선택해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두 내용을 동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어디 위치한 곳에서의 장소죠. 주소나 장소, 무엇을 했습니다. 뭐 파트타임, 봉사, 뭐 팀활동, 합숙훈련, 문화탐색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기술체험, 직장체험, 안내 역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단어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성실함과 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고 직장생활 하면서 이러한 어떤 부분 뭐 소통 능력은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소통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친화력은 뭐 친화력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친화력 단어는 뭐 많은 강사분들이 안 썼으면 좋겠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지만은 써야 될 환경에서는 써야 되는 게 글입니다. 글의 구성상 꼭 필요한 단어는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다는 거 꼭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글을 나누기 위해서 소제목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500자가 넘어가지 않으면 500자 정도의 분량이 되면은 소제목을 써도 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소제목을 서술 안 해도 됩니다. 이분도 참고하시고요. 자, 생활신조와 장래포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장에서 우리가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이런 식의 생활신조 및 장래포부를 작성해라. 그러면 소제목을 쓰는 건 무관합니다. 나는 지금 생활신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장래포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먼저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글의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도 이 내용을 명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양에 따라서 소제목을 작성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질문 의도에 따라서 질문을 구분하기 위해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파일에 있는 내용에다가 직접 타이핑을 쳐서 해당 단어를 직접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원 동기 역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보여드리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 부분 6-1 부분을 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하는 것을 직무명을 작성하시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지금 요 부분이 좀 확산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남들한테 그렇게 많이 노출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라고 쓰는 것은 무관하다. 제가 여러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시점 그리고 대학원 원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6-1서부터 6-5까지 관련 내용을 보시고 직접 채워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단어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경험 기반 자기소개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공공기관 자기소개서 요구되는 것은 대부분 스타기법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타기법이란 자기소 작성이나 상황을 보고할 경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글쓰기 기법입니다. 작성 흐름을 구조화했다는 데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서 분야 강사분들 대부분이 스타 기법을 갖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약간 변형하신 분들도 있는데, 스타 기법은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및 리절트의 앞자를 따서 스타 기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를 구조화하고 있으며 구직자 역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시츄에이션 부분,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로 질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많은 활용이 되고요. 태스크는 목적이나 필요성 등을 언급할 때 이 태스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액션은 실행이죠. 목적성이나 필요성에 따른 실제 활동이나 사례를 제시하게 되어 있고, 이 리절트는 활동의 결과, 성과물을 서술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많이 나와요. 결과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 라고 써야 되는지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먼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정받았습니다,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서술을 해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스타 기법을 이용해서 작성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보시고 이 내용을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부분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의 문장을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 직접 여러분들에게 약 1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작성하시고 다시 본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작성하셨나요? 오프 대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과제 아닌 과제가 되겠죠. 꼭 파일로 기록을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펼쳐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저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요번에는 오아시스 기법입니다. 마찬가지죠. 앞자를 따게 되면은 오아시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오타입니다. 자, 제가 성장 과정에서 오브젝트, 여기서는 서브젝트가 될 거예요. 언제나 어울림 속에서 생활하며 친구들의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에 노력하며 많은 친구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제시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액티비티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실제로 저는 어디에 참여하면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가로치기죠. 그리고 스킬, 이를 통해 뭐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자, 스킬은 이 액티비티를 수행하면서 얻은 결과가 될 수도 있고 활용한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을 유념해 주세요. 그리고 임프루먼트, 이건 입사 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입사 후에도 언제나 어떤 것을 우선하는 모습을 견지하며 어떤 모습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쉐어링, 이건 조직적 측면입니다. 대인관계 측면을 저는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 필요한 조직인으로 언제나 무엇과 모두를 달성하겠습니다. 관계와 성과 모두를 달성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귀결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스타 기법, 오아시스 기법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글이 구조화되는 글쓰기를 구조화시킨 것이지만 내용이 구조화되고 다 똑같아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아시스 기법을 쓰신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임프루먼트를 제거하시거나 쉐어링 부분을 제거하시거나 때로는 액티비티를 제거하는 거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셔야 돼요. 글자 수를 조정하게 될 때는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맨 위에 결론 부분, 이 글을 읽었을 때 아래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이것을 실천해 주세요. 이번 건은 보유 역량이죠. 프로젝트 경험을 서술을 요청받았을 때 작성한 형식입니다. 제가 이 안에 있는 이 예시된 여기에 나와 있는 11번이나 12번에 해당되는 단어를 여러분 파일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작성을 해 보시면 아, 오아시스 기법이 무엇이구나 하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아시스 기법을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어느 정도 능숙하게 되면 여러분 글쓰는 패턴이 생깁니다. 그러면 쉽게 쓸 수 있겠죠. 그 전초전이라 생각하고 오아시스 기법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수업 시간에 작성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스타 기법서부터 오아시스 기법 이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딱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글쓰기의 핵심은 두 가지씩 결론부터 작성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아시스나 스타 기법 역시 변형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가공을 해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스타 기법 같은 경우는 경험 기반 자기소개서에서 하나의 틀로 거의 고정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끔 그 질문 자체가 이 순서에 맞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 목적에 맞게끔 하나 제시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명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성장과정, 보유 역량과 프로젝트 경험 이 부분을 제가 예시를 드렸고, 자, 우리 이제 우리 3주차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드릴 거고 아래 한글로도 하나의 자료가 제공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제가 언급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파일에 있는 것은 과제라 생각하고 하나의 과업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채워주시고 작성을 한 후 대면 수업에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제가 같이 인식할 수 있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성의껏 그 내용을 작성하셔서 다음 수업 시간 대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 만나길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